네, 종목 발굴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나오셔서 단기, 중기 또 장기적으로 좀 유심히 봐야 될 종목들, 그 매매 포인트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롭게 마련한 네. 코너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최창윤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오시면서 뭐 네. 새로운 종목들을 매번 선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굳이 없다라면은 일부러 또 찾을 필요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 종목을 또 새롭게 발굴해서 좀 소개를 주실 텐데 네. 과연 두 분께서 어떤 새로운 종목들 발굴하셨는지 좀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죠. 먼저 우원명 부장의 내용부터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단기로는 베셀 지난 시간과 같죠. 그러네요. 지난주. 그리고 중기에서 원익 IPS가 신규로 좀 발굴이 돼서 설명을 주실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종목으로는 사이맥스 지난주와 다른 발굴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최창윤 차장의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신성 ENG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요. 중기적으로는 동국제약 역시 가져가는 가운데 서현 이화를 신규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현대차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원명 부장님과 네. 먼저 말씀을 들어볼까요? 일단은 단기,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지난주 말씀드린 종목과 좀 변동사항은 네. 없고요. 네. 다만 새로 추가된 것이 중기적으로는 원익 IPS인데요. 일단 먼저 단기적으로 베셀부터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단기 지금 목표가를 14,500원 당시에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14,600원까지 갔다가 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와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인지. 예. 글쎄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제 단기, 중기로 제가 이제 베셀이라는 종목을 이제 함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네, 오늘 그렇죠. 같은 경우 보시면 어쨌든 간에 시장이 조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표 가격 14,500원 단기적인 목표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14,500원을 일단 넘어섰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뭐 저는 굳이 뭐 파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오늘 보시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베셀을 단기 종목으로 일단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중기로 이제 원익 IPS를 넣다 보니까 네. 베셀에 대해서는 일단 14,500원을 일단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은 조금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일단 매수가는 14,000원 정도를 단기적인 네. 매수 가격으로 좀 놓고 보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그 무상증자 100%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9월 22일 날 이제 권리락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21일까지 매수를 하셔야만 이제 무상증자 100%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권리락 이전에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이슈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그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그 베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렉서블 OLED 관련 장비 중국 납품 개시 뭐 이런 부분과 9월 7일 날 공시 내용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와 연관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녹아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단기적으로 무상증자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다른 말씀드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OLED 중국 납품이나 아니면 뭐 실적 개선 이런 거와 연관지어서 목표 가격을 일단 무상증자 이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의 가격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권리락 이후 지금 가격으로 뭐 예를 든다면은 뭐 7,100원 정도가 권리락 가격이 될 텐데요. 그 이후에 목표 가격을 무상 권리락 이후에 9,000원 정도를 놓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좀 증자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가게 되는 거군요. 네. 예. 네, 또 오늘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네. 나름대로 또 차익 실현을 하셨으니까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고요. 이어서 네. 최창윤 차장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네. 종목은 서현 이화인데요. 서현 이화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주신 종목이 신성 ENG입니다. 지난주 제시를 해주신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냈고 오늘은 특히나 이 시각 현재 네. 14%까지 오름세를 네. 나타내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2, 이걸 3개월 만인데. 네.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예. 그냥 그 뉴스 그냥 소문입니다만 네. 반기문 테마주로 조금 이렇게 얽혀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투자 포인트로는 이렇게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뭐 이사 중에 한 분이 뭐 반기문 관련 인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펀더멘탈이 유망해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네, 설명해 그렇죠. 주시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릴 때 예. 4,600원대 말씀드렸는데 목표가를 한 7,000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죠. 그 네. 당시에 연말 EPS를 635원 잡고 비교 대상 적용 대상 펄을 반도체 장비 업종인 그 14배 그리고 건설 업종인 8.5배 이걸 평균해 가지고 11.3배를 적용해서 약 한 7,0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장기 목표가 7,000원은 장기 목표가로 일단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단기 목표가로는
건설업종, 클린룸 관련 주지만은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제일 싼 그 비교 대상 퍼인 그 건설업종을 비교한다면은 한 8.5배를 적용해서 한 5,4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5,4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는데 오늘 5,450원 이렇게 지금 넘어섰어요. 네. 5,580원까지 갔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예. 단기적으로 네. 뭐 시장이 좀 불안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원하신다면 한 50%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지 않나 어차피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주시해보자 하고 주신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차익 실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맞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펀더멘탈을 보면 네. 저는 7,000원은 가능하다고 더 갈 보고 수 있기 때문에 있겠다라는 예. 말씀. 길게도 그래요.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네. 말씀이군요. 자, 다음으로 이제 중기 종목으로 원익 IPS를 이제 보자고 말씀 주셨는데 네. 오원명 부장님 좀 새로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어디에서 좀 포인트를 찾으셨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네. 중기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드릴 때는 중기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기업의 실적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불어서 뭐 수급까지도 개선이 되면 가장 뭐 금상첨화겠지만은 글쎄 뭐 원유와 IP가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실적 개선 쪽은 긍정적이지만 수급 쪽은 아직은 조금 뭐 그렇게 확 뭐 변화되는 모습은 없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품 장비 업종들을 내에서 이제 종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도 역시 이제 그에 해당되는 원익 IPS를 좀 중기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근본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호조 부분이 뭐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물론 이제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가 이제 각 그 글로벌 뭐 삼성전자 필두리에서 출시가 됐죠. 뭐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중국을 필두로 해서 역시 이제 그 후발국들의 어떤 그 반도체 관련된 그 제품들의 수요 개선 증가세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긍정적인 어떤 시장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 관련된 3D 낸드 투자 이 확대 이 부분은 이미 뭐 상당 부분 시장에서 뭐 다 아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과거에는 그 메모리 위주에서 이제 시스템 LSI라고 얘기하는 비메모리 쪽의 어떤 투자 확대, 그다음에 OLED까지도 연결되는 이런 여러 가지 확대 부분들이 뭐 근본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앞서 말씀드린 국내와 중국의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OLED 투자 확대부도 역시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의 그 높은 시너지 효과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역시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 어떤 지배력 강화와 더불어서 같은 그 어떤 긍정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 공시 내용을 보시면 테라세미콘하고 원익 IPS, 원익 관련된 그 회사들이 이제 합병 결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가 그 지금 주가 수준이 PR 한 8배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합병에 따른 그 재무적인 부담감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역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친다면 이를테면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OLED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제품 마진군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예상 실적이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액이 예상이긴 합니다만은 뭐 1,045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67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작년 그러니까 합병 분할을 했기 때문에 뭐 작년 3분기 대비 실적 개선 이게 비교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분기 대비해서 본다라고 친다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2분기죠. 2분기 대비해서 대략 99%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한 340% 증가하는 수치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3분기의 실적 호전을 상당히 등에 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오늘 보시면 23,000원 하단을 찍었기 때문에 네. 23,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경우에 정고점 근처 그 수준인 네. 26,000원 정도까지를 중기적인 목표 가격으로 놓고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원익 IPS 신규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최창윤 차장님은 중기로 서현 이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서현 이화 같은 경우에는 왜 중기로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엔화 대비해서 원화가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안전자산인 엔화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 일본 차 업체 대비해 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한번 자동차 관련 업종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일유화 같은 경우에는 그 서현유화 같은 경우에는 2014년 한일유화
로부터 이렇게 분사한 현대기아차의 그 도어 트림 그 시트 공급 업체입니다. 실적을 보면 2분기 실적이 그 중국 쪽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했던 부분이 중국 판매 증가가 나타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급증세를 나타내었고 네. 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브라질 헤아라 관련 부분이 작년에는 외환 손실이 있었지만 올해는 헤아라가 안정세를 돌아서면서 외환 이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며 2분기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력 제품이 조금 전에 도어 트림과 시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품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 집약적인 그 산업으로 이렇게 속하고 있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40년 이상 현대기아차와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실적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할인 요인 중에 하나는 도어 트림이나 시트가 전기차와 같은 그런 친환경 차의 그 밸류 체인에서 소외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전기차를 보시면은 자동차 내부가 고급 인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내장재 또한 고급 인테리어를 쓰기 때문에 이 그 서현 이화의 그 제품도 이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대부분 저평가된 종목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차가 저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의 중요한 1차 협력업체 중에 가장 저평가된 종목은 장기적인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현대기아차와 생존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할인을 너무 높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중에서 제일 저평가된 종목이 서현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그러니까 직전 1년도의 그 실적 기준으로 보시면은 퍼가 순이익이 합쳐가지고 1,010억 정도 나오죠. 그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 시총이 4,100억이기 때문에 과거 1년 기준 순이익이 1,010억을 감안한다면 현재 퍼가 4배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올 하반기 예상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1,170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되면 시총 4,100억에 환산하면 3.5배까지 내려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자료에는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의 그 업종 예상 퍼는 대충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서현 이화죠. 예상 실적 기준인데 이게 3.1배에서 약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3.5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뒤로 그 대원산업이나 NVH 코리아 등 이런 종목들도 다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이 많지만 그중에서 서현 이화가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포인트로 인해서 사실 저평가가 돼 있다,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지난달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지금은 고점에서 다소 눌림목이 연출되고 있는데 지금이 매수 적정한 시점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적정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눌림목을 주었는데 1차 지지선을 이탈했고 물론 장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5,200원이나 15,000원 초반 정도면 2차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접근하시면은 아주 무난한 그 대응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은 2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 가격은 14,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기적으로 볼 종목 서현 이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오셨고 또 장기적으로 지난주에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이 현대차였잖아요. 네, 그렇죠. 자동차 쪽을 상당히 유망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즘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다소 지지부진한 양상인데 네. 현대모비스가 오히려 주가가 상당히 상승 탄력이 있게 나오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대차는 지금 투자하신 분들 참을성에 되게 좀 한계가 오지 않을까 그게 싶은데. 완성차 업체 네. 대비해가지고 부품 업체들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조금 전에 우리 그 서현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품 업종이 과거에 설비 투자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신흥국 시장에서 판매 증가가 나타나니까 네.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익폭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모비스도 뭐 하나의 그 상승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엔화 대비 원화의 그
약세를 투자 포인트로 잡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대차는 여전히 유망하다.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기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좀 우원명 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베셀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은 권리락이 22일에 발생을 그렇죠. 하는데 예. 권리락 후 예를 들어 7,0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해본다라면은 이제 목표가 한 9,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주셨고요. 중기적으로 이제 원익 IPS 이제 추가로 오늘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 나오셨는데 23,000원 선에서 매수를 해보고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한 26,000원 정도, 한 10% 조금 더 좀 수익률을 좀 보고 가자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최창윤 차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성 ENG 단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차익 실현에도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이보다 더 목표가를 좀 높여서 잡아도 괜찮다 말씀 주셨고 오늘 중기적으로 새로 들어온 종목이죠. 서현 이화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종목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 메리츠중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최창윤 차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